네,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조금 조용한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자, 잠시 그냥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또 무슨 말씀을 어떻게 또 드려야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지금 뭔가를 아직 잘 모르겠다. 저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가리키는 뭐 마음이니 이것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그 가리키는 것에 대해서 아직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참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진실로 뭐 말씀드릴 게 없거든요. 우리가 얘기를 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만 얘기가 가능한데, 이것은 대상이 아니지만 대상 아닌 것도 아니거든요. 이건 뭐라고 해야 되지? 왜냐면 처음에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흔하게 겪는 오류, 실수, 착각이 뭐냐면 지금 아까 우리 잠깐 가만히 있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었을 때 어떠셨나요? 가만히 있을 때 좀 어땠어요? 꿈꾸는 것 같았어요. 왜 좀 몽롱했어요? 아니 또 뭔가 그 망상 같은 게 많아서 좌우지간 그 뭐냐면 지금 뭔가 뭐 저쪽에 방음이 잘 안 되니까 버스 지나가는 소리도 있고 여기 온풍기 우웅하는 소리도 있고 주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소음들 그런 것들 다 있고 그다음 자기 내면에서의 감각이나 뭐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자의식이라고 해야 될까? 뭔가 자기라는 존재 내지는 그게 생각이 되었든 느낌이 되었든 뭔가 강하게 뭔가가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자기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내가 말로 생각으로 내가 있다는 느낌에 내가 가지지 않아도 뭔가 강렬하게 이렇게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요? 그 사람들한테 자기를 한번 의식해봐라, 자기를 한번 느껴봐라 하면 대부분 자기 존재 감각 있으시죠? 강렬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아무리 불교대학에서 부처님께서 무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나라는 건 없는 거다.
아무리 그럴듯한 설명을 들어도 이 우리의 아주 이 일차적인 이 감각 이거 부정할 수 없잖아요. 분명 나는 있는데. 예? 그래가지고 좀 가정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 그 가르침의 말을 자기 경험을 그 가르침의 말에 때려 맞추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게 경험 따로 그 학교에서 배운 것 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 해야 되지? 분명히 자기 존재 감각 분명하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닌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이렇게 존재 감각이 분명하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나는 분명히 어김없이 아무리 내가 없다 존재가 없다 오온의 화합이고 연기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설명해도 왜 나는 이렇게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 같냐 이거예요. 이 가만히 있어도 분명하게 뚜렷하게 이 존재 감각이 드러나거든요. 언제 더 확실하게 존재 감각이 드러나냐면 아주 거추장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스트레스 받을 때 그때 강하게 느껴지는 게 우리가 번뇌라는 이름으로 가르친 게 딴 게 아니라 그 괴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내가 있다는 그 불편한 느낌이에요. 근데 별로 일 없을 때 또는 별 뭐 마음 쓸 때 없을 때 보면 그때도 희미하게나마 이 존재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사람들의 큰 실수가 뭐냐면 그것이 그저 감각의 대상? 감각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약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또는 뭐 이런 식의 가르침을 펼치는 곳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바는 마치 이와 같아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익숙하고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 새롭게 얘기한다는 것이 정말 이상할 정도로 너무나 당연하지만 특별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모든 존재, 모든 감각, 모든 것의 배경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마치 우리가 그림이나 사진을 찍을 때 그 뒷배경을 이렇게 희미하게 하거나 뒷배경을 진하게 해서 어떤 대상을 또렷하게 드러내는 것처럼 근데 그 대상이 그렇게 또렷하게 드러나는 이유가 그 마치 없는 것 같은 존재하지 않은 것 같은 그 배경 때문이거든요. 텅 빈 공간 때문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지금 이 신체 감각이든 뭐 뭐 감각적인 느낌이든 뭐 정서적인 막 감정이 지금 뭐 어지러운 분들은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생각이 복잡하신 분들은 좌우지간 그런 게 느낄 건데 우리는 그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거 존재를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거꾸로 뒤집어진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있음을 아는 것이 실제 존재의 근본 바탕이고 그것에 의해서 느껴지는 이 강렬한 신체 감각이든 정서적 느낌이든 뭐 생각이든 그래서 부처님께서 관찰해 보라고 했거든요. 관찰해 보면 한시도 머물러 있지가 않아요. 고정된 건 없어. 끝없이 변해요. 그러니까 아까 몽롱하다, 차 지나간다,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을 우리는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근데 어디다 그 경험들 온갖 차별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기억하고 기록할 수가 있어요.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분별을 어디다 기록하냐 이거예요. 어디에 그 분별들이 남아있냐 이거예요. 내 이 뚜렷한 나란 존재 감각의 근거가 이 감각 자체냐 이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대부분 다 떨어져 있어요. 왜? 느껴지는 건 감각뿐이거든요. 감각을 느끼고 있다는 이 사실은 마치 뭐라고 해야 될까? 이 공간하고 똑같아요. 공간은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있다라고 할 만한 어떤 대상으로서의 알갱이는 없어요. 실체는 없어. 근데 없다고도 할 수 없어. 왜냐하면 공간 아닌 것들이 지금 공간 속에 이렇게 존재하니까. 그래서 공간은 어떤 실체로서는 없어요. 공간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어떤 이런 알갱이로서 실체로는 없어. 근데 실체로서는 없지만 없는 그것이 존재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 공부방에서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존재는 이렇게 없이 있는 거다. 오히려 우리가 있다고 하는 우리 이 뚜렷한 이 이 육체라는 존재의 근거가 뭐냐? 이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 없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이걸 인연생기, 연기라고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 없는 것의 이름을 대승해서 이제 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공은 이름만 있지 실체는 없는 거예요. 그 실체 없는 것이 모든 존재의 근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이 공허했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있지만 있지 않은 거다. 그래서 금강경 맨 마지막 결론이 일체의 유의적인 현상, 일체의 이런 어떤 분별이 가능한 일체 현상은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뭐 번개불, 이슬 같다. 그것이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지만 가만히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관찰해 보면 그것이 진실이에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해요. 끊임없이 변해. 끊임없이 변해. 근데 그 변화를 지각하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큼은 변할 수가 없어. 예? 끊임없이 뭔가 어떤 현상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뚜렷한 현상이 뭐냐? 나라고 하는 현상이에요. 나라고 하는 현상이 지금 여기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나라고 하는 현상은 고정된 어떤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의학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뭐 사람 몸에 여러 가지 꼽아 놓으면 하잖아요. 결국 뭐냐? 심장 박동도 막 거기 뭐 모니터에 보면 막 95, 80 혈압도 오르락내리락, 뇌파도 오르락내리락. 어떤 것도 고정되는 거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 끊임없이 바뀌어요. 근데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 심장 박동이 뭐 78, 120 할 때 그 우리는 그 심장 하트 모양이 쿵딱쿵딱 하면 숫자 변하는 것만 보지 그 변화의 바탕, 시꺼먼 그 스크린 그 자체는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없는 것 취급을 해버려요. 근데 그것이 모든 있음의 근본 바탕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자신의 경험을 잘 보면 경험의 내용물들은 끊임없이 흘러가요. 끊임없이 흘러가요. 근데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경험하고 있죠. 에? 경험하고 있잖아. 에? 반응을 좀 보여봐. 반응을. 왜 갑자기 벙어리 흉내를 내고 그래요? 왜 알려질까 봐? 왜 아는 사람 생겼어요? 예? 뭔가 지금 봐요. 지금 경험하고 있죠. 고개로라도 눈이로라도 잡아요. 지금 이렇게 경험하고 있죠. 이 경험하고 있다. 경험의 내용물 말고 좀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으면 뭐 차라도 한번 마셔보라고 할 것 같고 한 대 때리기라도 할 텐데 좀 멀리 있어서 그런데 봐요. 뭔가 경험이 일어나죠. 예?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아까 마찬가지로 우리 뚜렷한 신체 감각이나 그 존재 감각을 자기라고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런 건 있다고 믿는 거야. 예? 근데 그 있다고 믿는 것들이 끝없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근원적으로 불안한 거야. 왜냐면 끝없이 변해. 다음 순간에 어떤 경험이 올지 모른다는 사실에 우리는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측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게 모든 인간의 노력이에요. 우리의 생각. 기억을 활용한다든지 미래를 예상한다든지 우리의 지능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불안정한 존재의 감각을 어떻게든 유지시켜 보려고. 그게 뭐냐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에요. 죽음을 의식할 수 있는 존재만 가능한 정신병의 일종이에요. 자기의 존재가 언젠간 소멸될 거라는 이상한 불안감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어요. 그게 예측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나고 그것을 도망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별별 수단을 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야? 마음 공부니 무슨 수행이니 해가지고 의식의 특별한 상태 속에 들어가서 어떤 그런 공포감이나 불쾌한 감각에서부터 벗어날 거기까지 가요. 근데 아까 우리가 그냥 아무 멍하니 가만히 있을 때나 아주 고요한 명상 상태에 들어갔을 때나 그 의식의 근거는 달라요. 근데 그 다르다는 그 다름의 근거가 뭐냐 이거야.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 분명히 내가 명상 속에서 고민도 없고 뭐 신체적인 고통도 없고 심리적인 괴로움도 없는 상태를 경험했어. 모라의 상태를 경험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내가 시끄럽고 막 온갖 뭐 여러 가지 신체적 질병의 경험도 있고 다 경험했다고 칩시다. 그 다르잖아. 그 다름의 근거가 뭐냐고. 이거는 분명히 달라졌어. 근데 이게 다르다는 근거가 뭐냐고. 경험을 매 순간 하고 있잖아요. 매 순간의 경험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저쪽에서 차 마실 때랑 여기서 입 꾹 다물고 벙어리 흉내 내면서 이상한 얘기를 듣는 거랑 지금 경험의 내용은 다른데 분명히 아까 기억이 있죠. 그 다음에 지금의 경험이 있죠. 에? 지금의 경험은 너무 현실적이고 리얼하잖아. 근데 아까 저기서 차 마시며 어쩌고 어떤 보살님이랑 얘기했던 건 지나간 꿈같이 희미한 이미지만 남아있잖아요.
그래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아까는 지나간 과거고 지금은 현실이라고 현재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까 그 희미한 과거에 과거는 지나가고 없는데 그 이미지는 어디서 떠오르고 지금 현실이라고 하는 이 경험은 지금 어디서 경험되냐고요. 이것도 분명히 지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미래라고 하는 어느 시점에서 아마 오늘 밤 잠자리를 구하러 나갈 그 미래를 상상해 보세요. 그 미래의 근본 바탕이 다르냐 이거예요. 예측해봐요. 제발 생각하지 말고 느껴보라니까. 느껴봐요. 경험을 느껴봐. 아까 과거의 경험을 느껴봐. 어떻게 느낄 거예요? 맞대가리가 있어요? 경험에? 지금의 경험 어때? 예.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냥 느껴봐요.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 나랑 눈 마주치고 있는 경험이 지금 여기 있잖아. 이 느낌 뭐 특별해요? 예? 이 특별할 거 없지만 텅 비었지만 이 살아있는 경험에서 다시 아까 보살님이랑 얘기했던 뭐 무슨 뭐 얘기하고 뭐 얘기했던 거 잘 봐요. 그게 의식되죠? 그거는 느껴지는 것이야.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의식되냐고. 여기 의식이 있다니까. 의식되는 것들은 과거, 현재, 미래. 근데 과거의 의식이든 현재 의식이든 미래 의식이든 여기 이 의식이 있다고. 이름이 의식이지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이 의식. 이게 경험이라고. 의식이 있으니까 경험하지. 경험은 의식이지. 이게 달라지더냐고. 내일의 경험이 찾아올지라도 요게 모든 사람의 본래 명목이야. 모든 존재의 근원이야. 왜? 이걸 떠나서는 어떤 존재도 존재할 수가 없어. 여기에 의지에 있어. 의지에 있어. 이것의 변형이야. 예를 들면 밀가루. 예전에 우리 선생님이 밀가루 법문을 많이 하셨는데 밀가루의 모양이 어때요? 밀가루의 모양. 가루. 그냥 가루 모양이잖아요. 그걸 뭉쳐가지고 어릴 때 그런 장난 안 해봤어요. 밀가루 가지고 돼지도 만들어보고 뱀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근데 본질은 뭐냐? 형상은 돼지, 뱀, 집, 자동차 모양인데 형상은 그래. 근데 본질은 뭐냐? 밀가루. 아까 과거의 경험. 본질이 뭐냐고. 실제가. 경험해봐요. 느껴보라니까. 과거의 경험 떠올려봐요. 과거의 경험. 요 부산 내려오기 전에 공항에 있었던 경험 봐요. 그게 재료가 뭐예요? 이미지 떠올라요? 그렇다면 이미지가 떠올랐다는 건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소리잖아. 그 경험이 뭘로 만들어졌냐니까? 플라스틱 의자? 에? 무슨 그 경험의 본질이 뭐예요? 이거. 지금 경험. 이거라고. 지금 경험의 본질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 컵의 본질도 이거라고. 점토, 백토, 고룡토가 아니라고. 유약 그런 게 아니라고. 그건 관념이야. 고룡토의 모양, 도자기의 모양, 뭐 유약의 모양, 이름 그걸 얻었을 뿐 실제로 존재하는 거 뭐냐? 실제 이 존재의 근본 바탕은 뭐냐? 바로 지금 이 경험, 이 경험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가르칠 수 있어요. 마음, 순수 의식, awareness, 자각, 불성, 신, 하나님 다 좋아. 근데 그건 다 이름이야, 이름. 이름 말고. 모든 이름을 내려놔도 지금 뭔가 지금 여기 있어요. 지금 뭔가 여기 있어. 그 뭔가가 전부라고. 마치 허공처럼 이 공간뿐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머금고 있어. 이 안에 있어. 모든 경험. 과거의 경험이든. 해봐요. 해봐. 과거의 경험. 아무거나. 과거의 경험이 어디냐고. 그 경험을 하고 있는 나와 그 경험이 분리되어 있는지 진짜 한번 봐요. 우리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대. 이거는 우리 경험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에요. 우리는 분리된 적이 없어요. 항상 언제나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곳이잖아. 이 경험이잖아. 이 경험. 경험의 내용물. 바운더리가 있는 한계가 있는 경험의 내용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는 건 의식돼. 아까
뭐 좌우지간 우리 만화처럼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희미한 테두리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부분으로 있어.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공간의 부분으로서만 경험돼요. 그래서 만화에 보면 이렇게 여기에 말풍선이나 뭐 이런 게 가지고 이렇게 있잖아. 근데 실제 마음은 뭐냐면 그 프레임 전체 자체라. 항상 부분만 의식돼. 예를 들어서 신체는 몸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전체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해보세요. 자기 신체의 윤곽선, 경계선 한번 자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발가락, 어깨, 뭐 통증이 느끼지만 어깨도 좋고, 아니면 정수리. 자, 내 신체가 자각이 된다는 사실을 잘 봐요. 신체가 자각하는 게 아닙니다. 신체가 자각이 돼. 예? 그럼 그 자각하는 것 또는 자각 자체는 어딨냐? 바로 지금 여기 있어. 분리 없이 여기 있어. 전체 자각 속에 하나의 부분으로서 자각돼. 항상 부분만 자각돼. 과거의 경험 부분이기 때문에 자각돼. 예? 현재에도 어떤 생각의 내용이나 감각의 내용은 자각돼. 근데 그 자각이 일어난 이 전체는 자각되면서도 자각 안 되는 것처럼 마치 허공은 없는 것처럼 우리 무시하고 살듯이 너무 익숙하고 너무 당연하니까 이건 없는 줄 알았어. 속았던 거야. 이것이 모든 있는 것의 근본 바탕이라. 뭐요? 컵 있죠? 예? 자, 컵이 있다는 경험이나 잘 봐요. 컵이란 대상에 우리가 몰두하면 컵이 있다와 컵이 없다는 천지 차이죠. 예? 근데 대상 말고 이 대상보다 조금만 확대를 해보자고. 이 대상은 항상 어디에선가 등장 퇴장을 반복해요. 예? 컵은 나타났다 사라질 수 있어. 근데 컵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그 공간 자체는 새롭게 나타나거나 사라질 수 없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의 경험, 예를 들어서 무슨 육체적인 통증이라고 칩시다. 이게 실감나는 경험이면 좋겠는데 그렇게 우리가 극적으로 변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때린단 말이에요. 극적으로 팍 하고 팍 나타났다가 좀 사라지거든. 모든 경험들은 그와 같아. 무상해. 그 지속 시간이 얼마냐 기냐 짧냐는 이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진짜 한 찰나도 안 되는 순간이에요. 근데 그 한 찰나도 안 되는 그 순간은 어디냐? 영원 속에 있다고. 극적인 경험의 변화를 딱 자각했을 때 그 경험의 변화가 나타나기 이전에 뭐가 있으냐고. 왜냐하면 뭐가 나타나려면 나타나기 전에 그 나타날 수 있는 공간이 먼저 있어야 돼요. 어떤 느낌이나 기억이 떠오르기 전에 그 기억과 느낌, 생각이 아닌 게 먼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자리가 생각 이전이라고. 입 벌리기 이전의 한마디가 이 자리라고. 그게 뭐냐? 너무 당연한 이거였어요. 이거라고 하지만 어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을 조금 어떤 이렇게 이해하거나 파악하려는 사람한테는 그건 마치 신기루나 모호한 것 같아. 근데 그런 노력을 잠깐만 쉬어보라니까. 잠깐이면 돼. 잠깐이면. 지금 이 순간 완전히 전체로서 경험하고 있는 거. 어떤 그것을 느끼는 자도, 느끼는 대상도, 느끼는 일, 그따위 분별이 아니라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이거라고 이거. 이거는 어떤 느낌. 그러니까 이게 이걸 어떻게 해. 예를 들어 대상은 경험할 수가 있어. 다. 경험의 질이 달라. 근데 허공은 모든 감각이나 모든 감정이나 모든 생각은 경험돼요. 그죠? 그 다음에 그게 그 경험의 질이 차별이 돼. 네? 근데 그 모든 감각, 모든 감정, 모든 생각들은 분명히 나타나고 사라지고 진짜 끝없는 물결의 흐름처럼 이렇게 계속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그것들은 끝없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너무나 분명히, 왜냐하면 그거 알기 위해서 대학교 갈 필요도 없어. 너무 잘 알거든.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배가 아프면 화장실 달려가야 돼. 누가 당신은 배가 아프다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돼. 저절로 그렇게 그게 있다고. 지금 이 보고 있는 바로 그것이라고. 그것을 벗어나서
어떤 존재가 가능하냐고. 또는 어떤 비존재도 없다는 것도 도대체 없다는 게 뭐야. 예를 들어서 나는 그런 기억이 없다. 그런 경험이 없다. 난 어제 꿈도 없고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 그 아는 그건 뭐야. 없다의 근거가 뭐냐고. 완전한 허무라면 없다 소리가 없어야지. 근데 있다, 없다, 안다, 모른다. 그 내용을 쫓아가지 말고 그 본질을 바라보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알 것도 없고 모를 것도 없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거. 부정할 수가 없지. 왜? 부정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바로 그 자리니까. 긍정할 수도 없지. 긍정한다고 이걸 어떻게 긍정 부정하나. 이걸 떠나서는 먼지 티끌 하나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재행은 무상이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시생멸법이다. 그것이 생하고 멸하는 법이다. 이 현상세계의 법칙이다. 근데 생멸이 멸이하면 그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이 모두 다 사라지면 거기서 사라진다는 건 뭐냐면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을 두지 않으면 이 생각도 하지 말고 저 생각도 하지 말고 이 느낌 따라가지 말고 저 느낌 따라가지 말고 바로 지금 여기에만 있으면 그러면 정멸이라고. 이게 정멸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특별한 느낌이 없는 이 상태. 별 특별한 감정도 없고 특별한 자신을 괴롭히던 어떤 심리적인 고통도 지금 이 순간 없을 겁니다. 특별한 느낌이나 특별한 감정이 없을 거예요. 그죠? 바로 지금 이거. 이거는 내가 오히려 뭘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비워졌기 때문에 있는 마치 공간과 같아. 뭐가 좁은 방 안에 가득 차 있으면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을 경험할 수가 없어. 근데 그것들을 빼내면 없는 공간이 생긴 게 아니라 있는 공간이 그냥 드러났을 뿐이야. 마치 그와 같아. 지금 대다수의 이 사실을 모른다는 사람은 뭐냐면 이 안에 뭔가 대상을 가득 채워놓고 그 대상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 대상이 들어오는 공간은 어떤 대상이 있든 간에 공간은 전혀 손상받지 않아요. 왜? 공간은 대상처럼 어떤 그게 없으니까. 실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 대상이 들어왔다고 해서 공간이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대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 공간이 생겨난 것도 아니에요. 그럼 본래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 있는 것을 본래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말하란 말이냐 이거예요. 말한다 한들 또는 이거군요 했다 한들 새롭게 뭘 알거나 깨달은 게 아닌데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고 뭘 알고 찾고 구하고 얻고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 너무나 명백한 거. 우리가 지금 아무 배경 지식 없이 필요한 거 뭡니까? 지금 자기가 있다는 그 사실이야. 그 자기가 있다는 그 사실하면 잘 보라고. 그 있다고 아는 그건 뭐냐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을 그냥 느껴보라니까. 생각으로 가로막지 말고. 지금 뭘 느끼고 있어요? 좀 졸리다. 또. 좀 추운 느낌도 나네요. 그 감각들은 분명히 달라지고 변해요. 그죠?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이렇게 있다는 이거는 무엇이 있는 게 아니라 좌우지간 이렇게 있다. 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 시야 안에 모든 게 다 있죠. 네? 봐요. 어제도 이와 같지 않았어요? 내 시야 안에 이거하고 풍경, 사람과 배경은 다 달랐고 시공간은 다 달라졌어. 근데 이와 같지 않은 느낌적으로. 이 느낌 아니었어요? 네? 지금은 졸립잖아요. 근데 어제 화가 났을 수도 있죠. 네? 그리고 그 전날에는 기분이 행복했을 수도 있잖아. 네? 그것들은 변했잖아요. 근데 그 변화, 그 경험의 내용은 뭐냐면 0.1초라도 좋으니까 다 떨어뜨려 봐.
그냥 순수하게 있다는 이거. 대부분 이건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알고 있는 줄 모르는 거야. 왜냐면 이렇게 상대적으로 아는 게 아니거든. 존재 자체가 알미니까. 예? 내가 있다는 걸 아는 건, 예? 우리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의식되는 대상이 주체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야.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몸이든 이 눈앞에 사물이든 결국 뭐냐면 의식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의식하는 그 존재 자체는 이렇게 완전히 전체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의 일부분, 뭔가를 하나의 대상으로 찾아야 되는 일부분이라고 자기를 무의식적으로 믿게 되면 있어도 안 보이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어떤 자꾸 의식되고 자각되는 걸 잡으려고 그래요.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니까. 이걸 아니까. 이 사실이 그냥 쑥 생각을 통해서 이해하거나 분별하지 않고 그냥 이 너무 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웃기는 소리예요. 웃기는 소리였다고. 진짜 이 안에서 이것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자기 스스로 자각하지 못한 뭐냐면 이것인 줄 모르고 뭔가 바깥에 있는 대상인 줄 알고 끊임없이 밖을 향해 쫓는데 이게 밖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니까요. 이게 바로 나야, 내 아니야. 난 항상 이 안에 나라는 이 조그만 존재, 내가 동일시했던 몸과 마음은 언제나 이 안에 있었어. 이 안에. 근데 이것을 기준으로 삼으니까 여기는 내 바깥이라고 착각했던 거야. 근데 이거에 진정한 나의 내부라니까. 항상 이 안에서 이걸 찾고 있었다고. 이미 여기 있으면서 자기 집 안방에서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을 잊어버린 사람이야. 자기 집 안방에 앉아서 자기 집 길을 찾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걸 모른다는 사람들. 허공 속에 들어앉아서 허공을 찾고 있는 사람. 물 속에 들어앉아서 물을 찾고 있는 사람이란 그 비유가 딱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는 한 번 왜 통하는지, 왜 이걸 내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지 나도 몰라요. 그냥 그리 될 뿐이야. 그러고 나서 보면은 이제까지 정말 꿈꾸고 있었던 거야. 그것도 말도 안 되는 헛된 꿈을 찾고 있었던 거야. 헛된 꿈을 꾸고 있었어. 어떤 경험도 그 경험의 모양에 우리가 속아서 그 경험의 일부인 또 다른 모양을 나로 삼고 이 또 하나의 모양으로서의 내가 다양하게 경험하는 또 다른 모양들을 좋다 싫다 옳다 그르다 이렇게 분별하고 판단하느라고 바쁘게 사느라고 이걸 놓치고 살았을 뿐이야. 매 순간 내 인생 경험 가운데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끔찍한 경험 속에 있을지라도 이걸 떠난 법 없어. 항상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항상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거 이상도 없고 이거 이하도 없어요. 모든 경험이 그래요. 끔찍한 경험도 그래요. 가장 지극한 경험도 이래. 그래서 아무 차이가 없어. 아무 차이가. 그 모양을 쫓아가면 차이가 있지. 예를 들면 이런 파장이나 이런 파장은 차이가 있죠. 근데 이 파장은 어디서 경험되고 어디서 드러나냐고. 그 다음에 이거는 모양을 쫓아가면 이거는 조용한 거고 이건 시끄러운 거잖아. 근데 시끄럽든 조용하든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고. 생각할 필요 없고 아무 느낌이 없지. 만약에 어떤 특별한, 왜 자꾸 명상이나 수행을 통해서 특별한 느낌이나 특별한 정신 상태에 빠지지 말라고 하냐면 그걸 딱 잡는 순간 이게 가려진다는 말이에요. 대상의 포커스를 딱 맞춘 순간 배경은 싹 없는 것처럼 배경은 싹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진짜는 이 배경이고 대상은 끊임없이 바뀌어요. 끊임없이 바뀐다고. 그걸 비유적으로 말하면 끝없는 윤회야. 끝없는 존재 상태는 끝없이 바뀌어. 하루 24시간, 1시간 1초 찰나에도 몇백 번의 존재의 변화가 있다고.
그 모든 존재의 변화가 뭐냐면 변함없는 이거라. 열반의 상태라. 이 열반의 상태 안에서 끝없이 존재의 상태가 윤회가 한다. 생사 그대로가 열반이란 말이에요. 윤회 그대로가 열반. 해탈이라고 해탈. 다른 해탈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실이. 그러면 똑같은 경험이고 똑같은 존재, 아무것도 외형적으로 변한 게 없어. 근데 경험이 변한다고. 경험. 이걸 고전적 표현은 뭐냐면 눈이 바뀐다. 눈이 바뀐다. 똑같은 것을 다른 식으로 경험한다. 다르게 본다. 다르게 본다. 똑같은 건데. 왜냐하면 모양을 보면은 아까 예를 들어서 모양에 속으면 미숙한 어린아이가 전설의 제가 어릴 때 구미호 되게 무서웠는데 미숙한 어린아이는 모양에 속아서 그걸 진실로 아는데 이제 알 만큼 그 거짓말이 그것이 왜 거짓인지를 아는 사람한테는 분명히 여전히 무섭게 느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재밌게 볼 수 있는 거야. 경험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경험인데. 제발 그 심각한 얼굴 좀 하지 말아요. 지금 막 좋은 걸 쫓으려고. 아니 조라도 상관없어요. 그 졸음이란 경험도 이 안에 들어오니까. 아니요. 차라리 조는 게 좋아. 왜냐하면 바로 그 잠자고 있는 상태가 이 상태하고 제일 바로 그거예요. 예. 우리 술 취한 상태로. 그러니까 모든 상태 기반이라니까. 모든 상태. 그 모든 변화가 드러날 수 있는 기반이에요. 변함없는 기반이에요. 근데 어떤 실체로서 기반이라고 할 만한 어떤 게 없어요. 우린 자꾸 미세하게나마 붙잡을 걸 원해. 붙잡을 걸. 이 가장 정신이 말똥할 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거가 아무 상관없어. 조건이 없어. 네. 준비 동작 필요 없어. 자꾸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잘라서 어떻게 취하려고 하는 거라. 그럴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계속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경험의 흐름이라. 끝없는 경험의 흐름. 그 가운데 어떤 것만 깨달음이라고 할 게 없어. 전체가 그것이라고. 전체가. 예를 들면 강물이 흘러가는 걸 보는데 강물의 물결 모양은 똑같은 물결 모양은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아. 매 순간 전혀 다른 물결이야. 지구상에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던 매 순간 새로운 모양이 끝없이 펼쳐져요. 똑같은 경험은 존재할 수가 없어. 계속 변해. 근데 거기에 손가락을 딱 담근 순간 나는 전체의 물을 경험하고 있는 거야. 전체의 물이라고. 매 순간 변화하는 그 물이 변함없는 물 한 덩어리 물 자체라고. 전혀 분리감이 없다고. 지금 이 순간 이미 전체를 경험하고 있다고. 근데 이건 너무 크기 때문에 대상으로 아까처럼 부분만 경험되거든. 근데 이건 경험이 안 된다는 그 사실을 경험하라 이 말이에요. 수신별에서 보면 단지불의 시집교 선생님 그 말이에요.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알면, 그 알지 못한다는 게 뭔 줄 알면, 그게 바로 견생이에요. 그 모른다, 아무것도 알 것 없다는 바로 이 상태. 아무것도 쥐지 않은 이 상태라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이 상태라고. 그저 저절로 이렇게 있는 거. 그걸 도가에서는 무의자연이라고 했던 거. 함이 없이 저절로 그러함. 자기가 맨날 경험하고 있어. 맨날 경험한다고. 그걸 인위적으로 호흡을 어떻게 해서 뭐 내단을 형성해서 그게 조작이고 인위라. 그렇기 때문에 죽어. 저절로 함이 없이 저절로 그러하면 절대 죽지 않는데. 죽을 수가 없는데. 그건 태어난 적이 없으니까. 자기 경험을 잘 보세요. 탄생의 경험을 했는지. 우린 탄생의 경험이 없어요. 시작이 없는 꿈을 꾼 것 같아. 시작도 없이 문득 꿈이 시작됐어. 그리고 꿈속의 주인공은 왠지 모르게 불안했어. 뭔가를 의지처를 찾아서 끝없이 돌아다녔어요. 근데 자기 꿈 안에서 돌아다녔어. 그리고 이것은 꿈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멸될 줄 알아. 근데 이 꿈꿀 수 있는 이 자체, 꿈의 본질 자체는 왜냐면 일어난 적이 없거든. 소멸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의 안심. 왜 불교가 안심인명이냐, 안심인명. 예. 이거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너무나 당연한 거고. 예. 이 당연한 사실에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분별이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걸 고개 빳빳이 세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겠다? 그 오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 존재 이 자체를 뭘 알고 모르고 아니에요. 지금 그저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인데 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제 주둥이를 때려야 된다니까. 예. 그래서 제발 어떻게 하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존재를 좀 허용해 주라니까. 지금 이렇게 끝없는 경험으로서 존재가 경험되고 있단 말이에요. 매 순간순간.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날그날의 그저 그런 일상의 경험이야. 일상이란 말 너무 멋있잖아요. 날 일자에 항상 상자. 늘 그래요. 늘 그래요. 우리가 일상적이라고 하면 특별할 게 없는 이라는 의미인데 근데 이 날마다 늘 영원한 늘 항상한 이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항상한이라고 지킬 게 없어. 어떤 고정된 의식 상태가 아니라니까. 불쾌한 감정은 안 떠오르거나 불쾌한 느낌이 없는 이상한 초월적인 그런 의식의 변성 상태가 아니에요. 약 먹고 어디 해볼래 그런 상태가 아니야. 그건 그것의 일부야. 너무나 다양한 스펙트럼의 일부라. 그 모든 스펙트럼이 다 이거라.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텅 비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 안에 있어. 그러니까 제가 말을 더듬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말할 것 없는 이것에 대해서 말을 벌린다는 게 이것처럼 기가 막히고 역설적인 일이 없어요. 차라리 오히려 입을 다물고 실제 근데 처음에 왜냐하면 아직 뭐라고 해야 될까 꿈속에 들어있는 사람 이 생각 속에 들어있는 사람에게는 일단 그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끄집어 당겨야 돼. 그래가지고 한번 자기 관념, 자기 생각 아닌 것에 대한 경험을 해야 돼요. 생각 아닌 것에 대한 경험. 끊임없이 생각은 곧 자아거든요. 이 자아는 끊임없이 생각해요. 그 데카르트 그 유명한 그 말처럼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나의 존재라는 건 생각이거든. 나라고 하는 것은 그건 세계와 분리된 나는 생각이야. 생각할 때만 분리돼. 우리 어린 시절에 우리의 근본적인 행복의 감각은 뭐냐면 우리는 결국에 뭐냐면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 경험했던 거 우리가 매일 밤 경험하는 거. 그 평화, 그 평온 속으로. 근데 그게 우리의 본래의 경험이야. 제일 원초적인 출발의 경험이야. 거기서 분리됐을 때 그게 뭐냐? 자아와 세계 탄생해. 문득 내가 등장했어요. 여러분 인생 최초의 경험 뭡니까? 저는 자주 말씀드리는데 몇 살 때인지 모르겠지만 엄마 화장대에 있던 거울의 경험이라. 저게 난가? 너무나 실망스러웠던 그 경험. 조인성 정도였으면 좀 인생이 좀 달라요. 자주한 경험의 내용은 달라져. 근데 그 낯설고 그 낯선 것 자체가 불안했어요. 근데 그게 제 인생 최초의 경험이었어요.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면서 영화 뭐 마이클인가? 엄마 자궁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시작도 없는 갑자기 세상에 진짜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그 느낌이랄까. 그래서 민감했던 사람들은 끝없이 그 원초적인 감정 어딘가로 분리됐다 어딘가로부터 떨어졌다. 그게 뭐냐면 그 낙원 추방의 경험이라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난 우리 인간 보편적인 인간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뭔가 끊임없이 영원한 것을 그렇게 갈구한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어리석은지라 처음엔 너무나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으로 찾다가 이제 의식이 깨어나면서 성숙해지면 질수록 뭐냐면 이 형태를 가지고 하나의 대상으로서 있는 것들은 다 무상하고 변한다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다 얻은 것은 잃어버리게 돼 있고, 예? 아는 것은 모르게 돼 있고, 다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바깥으로 추구하던 마음이 어느 순간 멈춰요. 추구가 멈추는 거예요. 그 순간 놀라운 역설이 생각지도 못했던 거대한 반전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바로 내가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 경험 자체였다니까. 그 끔찍하고 그 근본적인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 근본적인 경험의 배경에 바로 그 경험이 있었던 거야. 영원히 변함없고 그 지복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변함없는 이 상태가 있었던 거야. 고통도 없고 기쁨도 없는 이 상태. 상대적인 대립이 없는 이 상태. 언제나 그 안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진짜 꿈을 꾼 거지. 아무런 이원성이 없는 곳에서 천차만별의 차별의 꿈을 꿨던 거야. 호련히 꿈 깨어봤는들 여전히 꿈은 계속돼. 근데 더 이상 이 꿈이 나를 속일 수는 없어. 깨어있다는 거, 깨어있다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감각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 가리면 이게 그래서 투명한 경험이에요. 투명한 경험. 불교에서 말하는 청정이라는 경험이란 말이에요. 청정이 하나의 대상, 하나의 상태로서 청정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대상이 아니에요. 말로 묘사하지만 이 말의 묘사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봐야 돼. 자기의 경험. 매 순간 이 청정의 경험에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 없었어요? 햇살 쫙 문틈으로 들어오면 먼지들이 부유하는. 네? 그렇지. 그러니까 그 투명한 빛 속에 온갖 감각의 내용들이 있다니까. 그것들은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부유한다니까. 부유해. 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미혹돼서 넋을해서 저게 가네 오네 이러고 있는 거야. 자기 또한 떠도는 먼지 하나 같으면서 나의 진정한 존재는 그 부유하는 먼지들의 근본 존재는 뭐냐? 빛이라니까. 빛은 저홀로 빛나. 자기 자신을 비춰줄 또 다른 빛을 원치 않아. 필요 없어. 그래서 이 내가 근원으로 돌아가는 순간 나는 뭐라고 해야 될까? 소멸,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소멸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영원히 소멸되지 않은 진정한 한 방울의 물방울이 대해로 큰 바다로 돌아가는 그 기쁨, 그 느낌이에요. 나로서의 어떤 존재감이나 이런 개체성이라고 하는 건 날이 갈수록 희미해질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 변함없는 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의 감은 점점 그래서 나머지가 온 우주를 덮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그런 식으로밖에 표현을 못해. 온 세상이 바로 이거다. 나까지 포함해서. 항상 세상 바깥에 어떤 현상 바깥에 관찰자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자기를 빼놓으니까 그래 그런 것 같은데 맨날 그래. 지옥문 위에 서 있는 생각하는 사람. 지옥문이라니까. 넷반수 어디 갔을까? 지옥문에서 그런 생각하고 망상을 하고 있는 거야. 지옥으로 가는 문이라고. 지옥으로 가는. 우리 어린아이일 때 결국 뭐냐면 우리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과 생각이 결합되지 않으면 고통이 될 수가 없어요. 분별되지 않으면 고통이 없어. 우리 어린 시절에 그 행복했던 그 순간은 뭐냐면 행복이 있어서가 아니라니까. 분별이 없었을 뿐이야.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얻으려고 할 게 아니라 이 분별을 내버리려고 해야 돼요. 이 분별이 허망한 헛개비 같은 줄 알아야 돼. 그러면 버릴 것도 없이 사라진다니까. 이것이 결국 뭐냐면 그래서 감각, 경험을 보시라고. 경험은 끝없이 변해. 끝없이 변해. 그래서 그 호랑이 굴 앞에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거예요. 온갖 그 맹수 같은 끔찍한 경험이 온다고. 우리는 너무나 언제부터 그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습관적인 반응이 탁 나온다고. 그걸 당연시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반응할 줄 알아. 근데 자기만 그래요. 자기만 그런다고. 자기만의 고유한 대응 방식으로 그렇게 반응해. 근데 그것은 시간을 통해서 형성된 거였어요. 언제 그게 만들어진지 모르지만 한번 그게 형성되는 순간 비슷한 자극에 또 형성되고 또 형성되고 초기 경전에 이 습의 그 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 상황에서 나오는 행동의 경향성이거든요. 그 습은 반복을 통해서 훈습이란 말처럼
아주 미세한 경험이지만 자꾸 반복되면 그렇게 되는 경향성이 생겨요. 그걸 초기 경에서 뭐였냐면 아주 평평한 땅에 일 없이 비가 내렸어. 근데 너무나 평평한 땅이었는데 비가 내리는 인연을 통해서 그 평평한 땅에 홈이 하나 조금 파였어. 근데 또 다음에 또 비가 와. 그러면 그 홈이 파인 곳은 더 떨어져 나가. 그러면서 거기에 홈이 패인다. 그러면 여지없이 이제 다음번 비가 내리면 계속 그 길로만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방식은 바로 그렇게 형성됩니다. 그래서 저마다의 개성은 다르잖아요. 근데 그 모든 천차만별 60억, 70억 인구의 서로 다른 삶의 양식의 근본은 뭐냐면 이 투명한 존재 자체예요. 여기선 네 존재의 근본, 내 존재의 근본이 없어요. 존재라고 하는 건 하나란 말도 불가능하지. 하나, 둘 따질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어. 입을 다물고 자기 또한 이 안에 경험해. 이게 놀라운 신비가 뭐냐면 경험하는 자나 경험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야. 자기가 자기를 경험한다니까. 이제까지 남인 줄 알고 대상인 줄 알았는데 그냥 이 살아있음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음의 경험. 인도 사람들은 이게 공이 춤을 춘다. 춤추는 시바의 형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실체 없고 형성 없는 이 생명 자체가 자기가 자기를 즐기는 거예요. 그 주체도 자기 자신, 이것 자체고 그것이 경험한 온갖 경험도 이것 자체라. 다른 진료, 다른 재료는 없어요. 꿈속에서 꿈 아닌 재료는 없다니까. 꿈속의 주인공도 꿈이에요. 그것으로 만들어졌어. 꿈속에 맹수가 나타나건 뭐 로또가 당첨되건 그것도 뭐냐? 꿈으로 만들어졌어. 우리 지금 깨어있을 때 경험도 뭡니까? 분명히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이걸 부정할 수는 없어. 새로운 경험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 근데 그 경험하는 자는 뭘로 만들어졌냐? 내가 나를 의식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잘 봐요. 내가 의식돼. 지능이 높은 고등동물들만 가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비극이자 이 비극에서 벗어나서 유일한 탈출구야. 독을 가지고 독을 치유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자기 반성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거야. 끝없이 자기를 의식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타자가 생겨. 예. 하나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자기로 삼는 순간 이거 아닌 건 모두 남이야. 그게 낙원추방이라니까. 선악과라니까. 그 순간 우린 분리돼 버렸어. 그래서 예전에는 엄마와 나의 그 한계를 모르던 유아가 어느 순간 나 애기 키워보면 알 수 있어요. 어느 순간 애들이 눈동자를 피해. 이 자식들이. 그 안에 뭔가 사악한 것이 들어갔어. 그게 자기 느낌과 다른 말을 해. 느낌과 반대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니까. 곧대로 있는 그대로 말하던 애가 자꾸 자극받는 아까 비 내리듯이 홈파이듯이 그러면서 나라는 마법적인 단어를 배우는 거야. 나 라면서 어떤 특정한 뭔가 그 전체 경험에서 미분화된 전체 경험 가운데 어떤 특정한 경험을 나로 삼는 순간 세계가 뽁 등장한 거야. 그러면서 낯설어지는 거야. 이 분리감. 진짜 떨어져 나온 그 분리감. 처음엔 엄마가 그립지. 근데 나중에 이제 엄마는 관심도 없어. 엄마를 대체할 여러 가지 것들이 등장해. 끝없이 그리워하고 끝없이 갈망하고. 근데 그게 뭐냐? 자기가 자기를 찾고 있었던 거야.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는데 분리라는 착각과 그 경험을 믿어버리는 순간, 언어를 배운 순간 갑자기 나가 생기고 나만 생기면 좋을 텐데 나 아닌 것도 동시에 생겨. 항상 동시에 경험되고 동시에 사라져요. 나만 있고 세계 없는 경험은 우리는 할 수 없어. 세계만 있고 내가 등장하지 않는 꿈은 없어요. 내가 보고 꿈이라니까. 내가 곧 세계라니까. 그리고 나와 세계의 본질은 뭐냐면 본질이라고 하지만 본질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 이걸 어떻게 말해요, 이걸. 그래서 경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하라. 바로 이 경험이다. 이 투명하고 텅 빈 경험이다. 이 투명하고 텅 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마치 맹물에다가 생수에다가 소금 넣으면 소금물, 설탕 넣으면 설탕물, 커피 타면 커피, 녹차 타면 녹차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그 베이스는 뭐냐? 맛도 향기도 빛깔도 없는
무색투명한 이 존재 자체. 그래서 60억, 70억의 다양한 개성이 뭐냐? 바로 이 존재 자체라. 그걸 뭐냐? 이 소리의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비인격성이라고 해야 될까? 네? 소리의 비인격성은 뭐냐? 소리를 듣고 소리를 의식하는, 소리를 나타내는 이 공간의 비인격성이랑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느껴지는 대상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이 들리는 소리하고 소리가 나타나는 소리를 자각하고 있는 이 공간하고 이 공간은 의식도 못하지. 왜냐면 그것이 바로 이 소리를 의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 손바닥의 소리를 들어라. 소리 없는 소리를 들어라. 이렇게 듣고 있어요. 지금 이게 듣고 있음이라고. 이게 듣고 있음이라고. 보고 있음, 듣고 있음, 냄새 맡고 있음, 맛보고 있음, 느끼고 있음, 알고 있음은 동일한 경험이야. 그래서 딱 했을 때 딱 소리에 속지 말고 그래서 딱 소리를 채 간다고. 그럼 뭐가 남아있냐고. 여기서 생각이 딱 돌면 벌써 헛방이라고. 헛방. 돌기 전에 너무나 쉽고 당연했던 거야. 근데 처음에 생각할 때는 끝없이 실수하는 거야. 끝없이 실수해. 옛사람의 비유가 뭐냐면 원숭이 무리가 있었는데 보름달이 떴는데 호수에 잔잔한 호수에 달 그림자가 비치니까 너무 탐이 나는 거야. 그래서 원숭이 왕이 야 사다리 반달에서 꼬리 다리에 다리를 잡고 부하 원숭이 다리 잡고 그 대왕 원숭이가 그 달을 탐내가 달을 취하려고 이렇게 뜨니까 물 분명히 여기 있는데 물 속에 있는 것 같아 딱 떴는데 없어. 또 없어. 또 없어. 이상하다 하다가 고개를 딱 드니까 달은 본래 밝아 있었어. 취하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자 이 헛된 이 달을 건지려고 하는 헛된 노력을 쉬었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뭘 알려고 하고 체험하려고 느끼려고 소유하려고 하고 했던 그 모든 노력에서 잠시 벗어나 봐라. 그러면서 너무나 당연했던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뭔가 모르는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 뭔가에 대한 어떤 추구하는 마음 때문에 끝없이 이게 자기 아닌 줄 모르고 끝없이 온갖 세계로 돌아다녔잖아. 뭘 찾을 거라는 그 기대가 없는 그 존재를 만들어냈다니까. 그 바라는 마음이 뭔가 없는 허상을 만들어내요. 항상 짝을 이루어서 존재한다고. 존재라는. 항상 마음이 있으면 대상이 있어. 내가 있으면 다른 게 있어. 그래서 찾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찾아야만 될 것 같은 대상이 있는 줄 알았던 거야. 근데 그래서 모든 특히 선의 가르침이 뭐냐? 그 찾는 마음을 끊어준단 말이야. 그 찾는 마음을 돌아보게 해. 그건 뭐냐 이거야? 넌 누구냐? 이건 뭐냐 이거야? 네? 찾고 구하고 그건 나중 문제고 지금 이건 뭐냐 이거? 지금 찾고 있는 너는 지금 어디 발 딛고 있는 거야? 어디서 경험되고 있냐? 이건 뭐지? 한 번도 이건 궁금해 본 적도 없었던 거야. 왜냐면 이건 생각할 게 없으니까. 전혀 생각할 게 없는 이 자리라고. 여기서 그걸 이 무념의 자리에서 온갖 생각이 일어나. 생각의 내용으로 이해하거나 파악하려는 건 불가능해요. 그 물속에 달 건지려는 거야. 아무리 노력해봐요. 손 모양을 어떻게 한다, 깊이를 어떻게 한다, 어떤 자세로 물을 뜬다, 다 헛수고라고. 이래야지 뭘 깨닫는다, 저래야지 깨닫는다, 다 헛수고라고. 미혹이라고. 그러기 전에 그런 모든 헛짓거리가 일어나는 이 공간 자체를 보라. 공간이란 말도 좀 그래. 알고 뭐 자기라고 하는 존재감을 잘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평생 묶여 살았어요. 여기서 느껴지는 게 좋으면 행복했고 불쾌하면 병원 달려가거나 막 그랬을 거야. 근데 가만히 보라고요. 그 모든 나란 존재의 감각이 변화된다는 사실은 너무나 균일하게 알려지고 있다니까. 노력하지 않은 채로. 자동으로 알아요. 아침에 눈 떴을 때 자기 컨디션 체크 되지 않아요? 오늘은 좀 찌뿌단데. 저절로 아는 그게 있어요. 그렇게 현상은 드러난다고. 근데 현상의 배후에 뭐가 있냐 이거예요. 아니 현상의 배후라니까 둘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현상의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슨 경험을 지금 하고 있냐 이거예요. 생각하는 경험하는 자의 입장에서 관찰자의 입장에서 경험의 내용을 관찰하고 이런 경험 저런 경험 하고 있겠지만 그 경험하는 자와 경험 대상과 그 사이에 경험하는 일 전체는 이건 뭐냐 이거예요. 이건 생각할 수가 없어요. 경험하고 있으면서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 자체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험이 아니에요. 본다는 경험을 잘 보세요.
이 본다는 지금 이 경험이거든. 이 본다는 경험. 예? 이 안에 보는 자, 보이는 대상, 보는 일 여기를 벗어나 있지 않아. 근데 우리 생각하면 관념적으로 다 따로 있는 것 같아. 근데 바로 이거라.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직접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뭐냐면 자기 경험을 보면 모든 사람의 경험이 똑같다는 사실을 알아요. 왜냐면 다른 사람의 경험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게 다른 사람의 경험일까요? 우리는 이 경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초능력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과거를 이제 꿰뚫어 본다. 타심통이 열려서 본다고 합시다. 어디서 그걸 경험하겠어요? 네. 경험할 자리가 어디 있어? 바로 이 자리라고요. 이 경험의 변형이라고. 허공이 텅 빈 허공이 인연 따라 신기루를 놔두는 거야. 뜨거운 햇빛이라는 그런 인연 조건만 주어지면 그런 경험이 일어나요. 그래서 경험의 내용을 쫓지 말고 시선을 돌려라 이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바로 보는 이 일 자체. 여기서 멈춰라. 그래서 바로 지금 이것이다. 눈앞의 일이다는 거예요. 너무나 싱겁고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이게 형상이 없는 신이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형상이 없는 신, 업식의 신이 스스로 그러하니 내가 나라고 하느니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으로 이것만이 천차만별의 인간에게 공통된 거예요. 돌멩이, 온풍기 소리 모든 것에 유형 생명을 가진 거나 유정 무정이라고 불교에서는 표현하거든요. 생명이 있는 거나 정이 있는 거나 정이 없는 거나 똑같다. 일체 중생이 이거예요. 그래서 전혀 분리감 없는 자기의 존재 경험 자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보는 게 극히 어렵다면 어려워요. 쉽다면 이거보다 쉬운 게 없지. 왜냐하면 공부할 게 없잖아. 그래서 수행할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갈고 닦을 게 없어. 이거는 요즘은 뇌과학의 시대가 돼서 전부 다 뭐 이치적으로 설명하면 그래요. 우리 뇌는요 진짜하고 가짜를 구별 못해요. 우리가 꿈에 속는 거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이런 어떤 현실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꾸 어떤 자기가 소망하는 긍정적인 어떤 걸 생각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끌어당김의 법칙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그런 쪽으로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막 이렇게 이런 경험하고 상상 속의 경험하고 우리가 잘 구별을 못해요. 우리가 심리적인 고통에 빠져드는 메커니즘도 똑같아요. 불길한 예상만 하면 심장이 벌렁거리고 육체적으로 아파. 그냥 생각일 뿐인데 실제로 아닌데. 예? 근데 그건 뭐냐면 과거의 경험이 미래로 이렇게 변형된 거예요. 과거에 자기가 불유쾌했던 경험을 하면 그게 기억 속에 남아서 그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에 있지도 않은 진짜 뭐라고 될까? 요즘으로 치면 CG지. 실제 경험이 아닌데 그냥 허구의 경험인데 그런 생각만 들어도 공황장애 발작을 일으킬 정도로 쿵쾅거린다. 실제로 그 시각화 훈련 실제로 우리 태능 선수촌에도 많이 하잖아요. 실제 상황으로 가정하고 막 훈련하면 실제 연습 안 해도 달리기 안 해도 달린다는 상상만 해도 다리 근육이 뭐 어쩐다 그런 식으로. 왜냐면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뭘 어떻게 반복적으로 뭘 하지 않고 그냥 진실한 마음, 알 수 없는 이 마음 하나로 가는 게 빠른 경절문이라는 게 뭐냐면 왜냐면 결국은 뭐냐면 이 인식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가짜는 결국 뭐냐면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우리 뇌과학자들은 뭐야? 이 뇌 속에서 생각한다고 할 거예요. 근데 뇌 속이 어디냐면 자기 눈앞이라는 걸 볼 거예요. 자기가 자기 뇌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네. 이게 뇌 안의 경험이고 뇌 바깥의 경험이에요. 실제로 우리 뇌는 이 제일 신체 가운데 제일 두꺼운 이 두개골 속에 갇혀 있잖아요. 깜깜한 암흑 속에 있는 애야.
근데도 이렇게 밝게 보고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뇌는 여기 있고 바깥 세계는 저기 있고라는 아직도 데카르트식 이분법 자아와 세계를 구별하고 산다니까. 아니까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을 잘 보시라고. 내면과 외면의 경험이 벌어지는 이 자리밖에 없어요. 과거도 이 자리, 미래도 이 자리, 지금도 이 자리라. 이 자리는 아니면서 바뀌고 바뀌면서 아니에요. 나이면서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면서 나야. 분명히 차별 가운데 이 평등한 전혀 아무 차별 없는 이 가운데 모든 차별이 들어가 있고 이 평등한 이 가운데 나는 이 존재 감각 다르고 이 컵의 존재 감각 분명히 구별되죠. 근데 잘 보면 그 감각을 쫓지 말고 그 모양을 따라가지 말고 모양의 근원, 감각의 근원으로 돌아오면 이건 잡을 수 없는 그게 있다니까. 알 수 없는 그게 있다고.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그거라고. 그래서 모양이 없다. 소리가 없다. 냄새가 없다. 맛이 없다. 느낌이 없다. 알미 없다. 없지만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들린다. 이게 이 전체의 일부가 아니라니까. 나까지 포함해서. 꿈은 나까지 포함해서 꿈이야. 나를 빼놨기 때문에 그게 꿈인 줄 몰랐어. 꿈속에서. 그래서 깨어나야만 이게 꿈인 줄 아는 거야. 그 속에서는 이상하네. 이렇게. 그때쯤 되면 이제 깨어날 때가 가까운 거죠. 이상하다. 이런 일이 그 순간 하는 순간 갑자기 수룩 하고 나와. 근데 꿈속의 경험을 하는 자리, 공간이나 현실에 깨어있는 경험을 하는 자리, 공간이나 결국은 바로 지금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진짜 일체의 유의법은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번개불 같아. 그림자 같아. 그게 이제 진짜 실감이 나기 시작하는 실감이 나기 시작. 전혀 다른. 그리고 한번 이것을 그렇구나 하고 자각하고도 왜 시간이 오래 걸리냐. 그것도 요즘 식으로 말하면은 뇌과학적으로 말하면 아까 홈파이듯이 우리가 왜 이렇게 미혹에 이렇게 강력하게 붙잡혀 있냐. 오랜 세월 동안 훈습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갑자기 그게 한번 뒤집어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분명히 따로 있는 것 같고 세상의 경험 속에서 나는 다시 또 분리의 감각, 그 내팽개친 그런 불안감에 왜 시달리냐. 그게 너무 익숙하거든. 이제 새로운 길이 하나 났는데 이 새로운 길에 경험의 비가 내릴 때 여전히 깊게 곰파인 곳으로 물은 많이 흘러간다. 요즘 뇌과학적으로 말하면 신경가소성이 원리라. 새로운 어떤 경험이 반복되면 그쪽으로 누련이 자꾸 연결돼. 그러면서 그 경험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우리 깨달음의 체험은 딴 거 아니에요.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예전엔 저게 뭔 말이야고 전혀 이게 교섭이 없었어. 신경세포가 연결이 안 돼 있어. 근데 하루 듣고 이틀 듣고 또는 그동안 그런 경험을 많이 했던 사람은 거의 왔어. 거의 왔는데 아직 한마디가 연결 안 됐는데 이겁니다 하는 순간 딱 연결된 거 만화처럼 불이 반짝 들어오는 거야. 통했어. 그저서 갑자기 왜 이해되는지 나는 몰라. 왜? 이게 뉴런이 이러는 거 우리 의식이 안 되거든. 근데 갑자기 이런 거야. 이거는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설명이고 이런 설명 필요 없이. 그래서 웃긴 건 뭐냐면 그거예요.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모른다. 이 경험해보면 난 늘 그랬다는 사실이. 근데 왜 예전엔 이걸 왜 이렇게 찾아다녔을까? 좀 낯설게 이제 그게 이제 진짜 그래서 꿈에서 깬 것 같은 거야. 예전엔 분명히 몰랐거든. 분명히 몰랐는데 그래서 뭔가를 끊임없이 찾아다녔는데 어느 순간 이걸 안 것도 없고 깨달은 것도 없고 특별하게 체험한 것도 없어요. 물론 안 것도 있고 깨달은 것도 있고 체험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건 부수적이었던 거예요. 진짜 본질 자체는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여전히 의지처가 필요해서 여전히 그런 어떤 경험이나 어떤 그 아르마리의 내용물이 남아요. 근데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라고 그럴까? 마치 그 전선 사이를 이렇게 이어놨는데 그 중에 이 전기 한 통 하나 비닐 같은 게 막이 하나 있는 것 같아. 어떨 때 좀 닿으면 통하는 것 같다가 어떨 때 이게 자꾸 바람에 흩날리는 이 비닐 같은 게 요 사이를 막아버리면 안 통하는 것처럼. 그래서 오락가락하는 시기가 꽤 오래 간다고요. 그러다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시 계속 경험의 빛 속에서 이쪽으로 신경 쓰지 않고 자꾸 이제 새로 난 길에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
그러면 마치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문제를 계속 이렇게 탐구하도 뭐 어느 순간 번쩍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탁 이렇게 실감 나는 자각이 온다고. 그러면서 이해도 찾아오는 거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는 거고 일종의 그 뭐야 반복된 그런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뭐냐면 이해의 아르마리의 내용물에 관심 가지만 저 사람 맨날 똑같은 소리 하네 라고 해요. 그래 지루함에. 왜냐하면 끝없이 우리는 새로운 대상을 달라붙는 그런 습관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좀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곰하고 호랑이가 햇빛도 들지 않는 동굴 속에서 쑥과 마늘을 먹었다. 단군 신화의 비유가 이거 마음 공부하고 기묘하게 맞아요. 우리는 동물적인 마음, 감각을 쫓아다니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항상 외부 대상을 사냥감을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쫓는 마음이 쫓을 대상이 없는 캄캄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분별되지 않는 의식의 벽에 마주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쥘 게 없어. 이겁니다. 이겁니다. 맨날 그 소리 들으면 대부분 그 소리 몇 년 동안 듣고 있을 바보들은 없을 거예요. 못 알아듣겠다 하면서 알아듣게 해주는 것을 찾아낸 게. 그래서 알아들어. 그러면 끝장나는 거야. 보면. 알아들으면. 그러다가 이제 천호신조로 이제 그렇게 하면 진짜 그 쑥과 마늘이라고 하는 것은 맛대가리 없는 거거든요. 맛이 없어요, 이게. 짜릿짜릿한 단계적인 깨달음이나 이 단계적인 거는 마치 초등학생들 태권도 도장이랑 똑같다니까. 흰띠에서 계란띠로 뭐가 변해. 뭐 하나 배운 게 있어. 이것도 배웠고 뭐 능력이 생겨. 예전에는 판자 쪼가리 못 쪼갰는데 이제 세장 내장도 쪼개. 예? 그런 식으로 뭔가 과정 어딘가에 도달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면 불안한 마음을 잠재워주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그건 뭐냐? 잠자게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진실로 진짜 극도로 불안하거나 극도로 존재가 위협받으면 우리 안에 자기 생각보다 먼저 있는 것이 저절로 깨어나요. 그래서 그것이 스스로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거지.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던 그런 변화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변화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다시 잠 속으로 익숙한 경험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 번의 인식의 전환 이후부터 이제 진정한 공부길이 열리고 그 공부길은 그 이전보다 어떤 면에서는 힘겨울 수도 있어요. 더 오래 방황한 사람도 있고 또는 다시 익숙한 길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죠. 그게 제일 안타까운데 진짜 이 사실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과정이 그 공부하는 중간중간 힘들지라도 중원부원 떠들었는데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이게 어떤 습관의 변화가 전혀 지장이 없어요. 습관의 변화가 예를 지장이 들면 없다? 참 이렇게 게으른 사람이 네. 그냥 대충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규칙적인 생활을 전혀 안 하고 네. 그냥 대대로 대라는 식으로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게 전혀 상관없어요. 이 게으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공부가 나온 거라니까. 그래요? 네. 실제로 미국에선 그런 책도 나왔어요. 뭐 그럼 스님들처럼 이렇게 매일 규칙적인 그런 생활이 오히려 지장이잖아요. 지장이 될 건 없는데 그것을 만약에 공부라고 생각하면 뭐냐면 이건 진짜 대단한 역설인데 그 심영래 개그랑 똑같아. 심영래란 개그맨 알아요? 거기 보면 바보 연구 흉내를 내잖아요. 그러면서 공을 잡으러 가는데 공을 잡으러 가는 발걸음이 공을 차버려. 찾으려는 마음이 찾으려는 대상을 멀리 보내버려. 이게 역설이에요. 공 쪽으로 갔는데 그 공 쪽으로 가는 발걸음 공을 쳐서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웃어요. 아유 저 바보 같은 놈. 근데 구도자들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니까. 찾고 구하는 마음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은 내버려두고 없는 것만 쫓아다녀요. 그래서 찾지 마라 구하지 마라. 찾으면 찾을수록 멀어지고 구하면 구할수록 어두워진다. 멀어진다. 그래서 찾지 말고 구하지 마라. 근데 그 입장에 있는 사람한테는 찾아야만 되고 구해야만 되고 저걸 얻어야만 내가 안심이 될 것 같아. 다시 엄마 품으로 돌아갈 것 같아. 안 그래요. 계속 목말라. 계속. 분명히
석가모니가 갔던 길이 그거예요. 자기도 처음에 외도 스승을 만나서 그들이 도달했다는 곳에 도달해 봤어. 근데 자기의 목마름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어. 그래서 등지고 나왔던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이런 자리에 오는 거나 동영상을 트는 거나 네. 그런 마음가짐이 없으면 어떻게 그런 행위를 하겠어요? 아, 물론 처음엔 그래서 찾는다니까. 그래서 찾아서 찾는데 내 예상과 전혀 다르다고. 내 예상과 전혀 다르게 뭐냐면 무얼 찾을 줄 알았더니 찾을 게 없더라 이거예요. 이미 이렇게 있더라.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미 있는 거. 너무나 당연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건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것을 문득 스스로 자각하게 되고 그래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럴 수가요. 이럴 수가. 이럴 수가. 그래서 이게 이것을 단박에 알아보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인연이 있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제대로 된 이런 그래서 이것이라고 찍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니까. 처음에는 믿음이 안 가요. 설마 에이 그런다고. 어떤 모종의 이거 아닌가란 그런 것까지 와도 에이 설마 이건 너무 당연하잖아 이런 생각이 들어. 뭐 특별한 게 아니잖아. 그게 뭡니까? 그 밑바닥에 무슨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특별할 거란 예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예상하고 전혀 다르니까. 그러니까 선입견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선입견에서부터 시작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게 제일 좋다. 초심자의 행운이 그거예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들어와. 예. 그래서 이게 불교 공부를 오랜 세월, 무슨 수행을 오랜 세월 했다는 사람이 이걸 처음에 들어오기가 힘들다는 이유가 그게 장애가 된다니까. 아까 말했듯이 찾는 행위가 점점점 멀어져. 동산양계의 그 과수계라는 오도송 그래요. 절대로 남을 따라가지 말지니 자기와는 점점 멀어지네. 예? 절대로 타를 쫓지 말라고 해요. 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오고 가는 것들. 예? 경험, 생각, 감정. 그런 것도 내가 아니라니까. 객이라니까. 오고 간다니까 오고 가. 근데 그걸 쫓아가면 버젓이 자기가 있음에 들고 자기하고는 점점 멀어져. 저기 있는 줄 안다니까. 근데 이 사실을 깨달으면 저기가 바로 여기라니까. 가는 게 아니라니까.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1초 지기 멸해지니 어쩌고 저쩌고. 예. 한 생각 돌이키면 청산이다. 예. 근데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믿음도 안 나지. 설마 이걸 몰라서 저 잘나고 똑똑하고 저 대단한 수행력을 가진 사람들이 저 고생을 하고 있을까라고 자기도 못 믿겠지. 왜냐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제가 좀 엉뚱한 질문 하겠는데요. 만약에 집에 가시는 길에 벽돌에 딱 대가리 맞았어요. 기억력 다 없어졌어요. 네. 다음날 여기 와서 이렇게 법문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럼 아예 저희들처럼 다시 시작해야 돼요? 아니. 뭐가 궁금한 거예요? 왜 그런 뇌 얘기를 꺼냈잖아요. 네. 아직까지 모두기 뇌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나 보세요. 내가 먼저냐 이게 먼저냐 이게. 뇌과학은 어디에 의지하고 있냐? 이게 내다라는 그 분별이 어디에 의지하고 본말을 전도시키지 말라고. 아니 뭔 말이냐면 봐요. 뇌과학은 불과 한 3, 40년 전 기계가 무슨 MRI가 등장하고 나서부터 이제 실현화됐어요. 지금 뭐냐 시작점이 있다니까. 그 다음에 뇌과학은 점점 발전할 거고 어느 순간 대단한 뭘 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끝없이 성장할까요? 대답해. 아니야. 여기서 잘 해봐요. 자신이 이제까지 알고 있는 분별을 이때 써야 된다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끝없이 무한히 팽창하는 게 있어요. 전성기 찍고 나면 어떻게 돼요? 사라져. 그리고 새로운 이론이 그걸 대체해. 과학의 역사가 그걸 증명해.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대한 해석의 역사에 불과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니까. 아무리 지동설해도 분명히 태양이 움직여. 그게 우리의 경험이야.
근데 태양이든 지구든 쫓아가지 않으면 그 경험의 본질은 뭐냐? 이거니까. 이거는 과학이 손댈 수 없어요. 이게 생명이고 이게 존재야. 철학, 과학, 모든 학문의 근본 바탕은 이거야. 그거에 대한 해석의 역사야. 해석은 끊임없이 달라져요. 지금 옳다고 해서 그게 절대적으로 온 게 아니에요. 또 다른 해석이 그거 앞에 해석을, 그래서 영리한 사람은 그 길을 안 간다고. 철학의 길, 종교의 길을 안 간다고. 진정한 자기가 진리 자체가 되지, 진리에 대한 진리를 묘사하는 사람, 관찰자가 안 된다니까. 관찰자는 항상 목마르다니까. 아, 그래. 현미경 보면서 저 뭐 무슨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 끝을 보면서 아, 그래, 그럴 것 같아. 이러고 있어요. 자기를 쏙 빼놓고. 자기가 이 전체 일부라는 사이,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알 자도 알 것도 아는 일도 없어. 그렇지만 모를 것도 없어. 왜냐면 이게 시작이고 이게 끝이고 이게 전부니까. 아무것도 아닌 이게. 그래. 그럼 습관도 변화시킬 필요 없고 성격도 변화시킬 필요 없고 자. 뭣도 변화시킬 필요 없다. 자, 근데 그런 식으로 단정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바로 들어오라니까. 왜 그렇게 준비 동작이 많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그런 아, 아, 아. 게될 거라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배울 텐데 아, 이거 준비 운동 이거 하면 뭐 안 되고 빤스가 뭐 마음에 드냐 안 드냐 발가락 담가보고 이거 온도가 이러냐 아니야. 그래가지고 언제 수영 배워요? 닥치고 뛰어들라니까. 왜 그렇게 왜 간을 봐? 뭐가 두려워서 그래요? 예? 뭐가 두려워요? 뭐 두려운 거. 근데 왜 그렇게 머뭇거려? 아니 또 두려움이 또 찾아올 또 시간이 오겠죠. 봐요. 앉아서 생각하느라 세월 다 보내고 있어요. 네. 맨날 경험하고 있는 건 돌아올 생각 안 하고 어떻게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근데 안 이렇게 되는 거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생각 좀 치워봐요. 지금 안 된다는 거 빼고 지금 되어 있는 건 뭐예요? 이렇게 앉아 있는. 에이, 아니. 지금 이건 말할 수가 없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바로 이 경험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끝없이 뭐냐? 생각으로 판단하고 싶은 거야. 판단할 필요가 없는 지금 이 경험이라고. 깨달음 하레비가 와도 이 경험이 먼저라니까. 그래서 하는 거야. 이거는 경험하는 것도 아니지만 경험 안 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늘 이 경험이기 때문에. 이것만이 시간을 초월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게 여기다가 갑자기 이건 줄 알아. 그래도 그걸 기억 속에 이렇게 그때 내가 2000 몇 년도에 한 소식 했지 이런다. 실제로는 이거밖에 없는데 여기서 또 나타나고 그때는 분명했는데 지금 아니구나. 지금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뭐가 뭔지 모르겠고 그때는 평화로웠고 세계와 하나 같았고 전부 그 대상만 쫓고 있지. 똑같은 걸 하고 있으면서 똑같은 배경 속에서 그때는 하나 된 것 같은 하빌감과 충만함과 뭐 걱정 없고 편안한 그런 감정 상태였고 지금 불안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혼란스러운 내용만 달라졌을 뿐이야. 똑같다니까. 그래서 얻은 자는 반드시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깨달음의 체험을 쥔 사람은 반드시 그걸 잃어버려요. 그리고 잃어버려야 돼. 그래야지 진짜를 알아요. 모양이 아닌 걸 알게 돼. 거사님은 좀 어떠세요? 네? 아니 저도 예. 같은 생각했거든요. 예.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몸뚱이를 조종하는 것 같은데 예.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나중에 그러대 내가 그대로 있고 몸뚱이 그대로 있는데 거기서 영혼이 탁 떠나뛰고 나니까 움직이더나 이래. 그 그래요. 말을 들으 이게 내가 아니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아직도 저도 실감이 안 가는 게 예. 내 근본 자리는 그렇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항상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동안에 이건 아마 많이 듣고 배우는 게 그게 오히려 독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 마음자리를 밝히는 데는 막 물속에 진흙 흙탕물이 막 어지럽게 있는 것 같으면 가만히 두면 싹 깔아두면 맑아질 건데 하는 네. 그런 이야기를 네. 들었는데 그런 노력 없이 그냥 이게 될 수 있나 하는 그런 잠깐 거기서 흙탕물을 가만히 두면 맑아진다 이거예요. 거기 노력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맑히는 그러니까 노력이, 맑히는 게 아니죠. 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맑아지는 거죠. 그 일상생활은 가만히 안 있어지거든.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야. 왜냐하면 이 자리 따로 일상생활 따로 있다고 그게 아직 못 통한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못 느껴요. 왜냐하면 항상 이 경험은 안 할 수가 없어. 이거 뭐라고 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 공간하고 똑같다니까요. 이 공간 안에서 제가 막 금덩어리 주면 어휴 좋겠잖아요. 근데 제가 막 여기서 막 똥 오물을 던진다고 치십시오. 근데 그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그 경험보다 먼저 있는 게 뭐냐면 이 아무것도 아닌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금덩어리고 똥덩어리밖에 못 본다니까. 그러니까 그 경계에서 호오가 팍 그게 1차적인 반응으로 딱 뛰어납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그게 막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진흙과. 그러다가 이 사실 한번 밝아졌다 해도 여전히 경계에 끄달려요. 그래서 한 10년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10년 걸리는 이유가 뭐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요 10년 안에 사단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이유죠. 그때는 분명했는데 그때는 내가 노력 안 하고 갑자기 그랬다니까. 근데도 이 생각은 뭐냐? 자기가 깨달았다고 또 망상을 해.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또 속삭여. 그래서 뭐 하냐? 그래 이거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옛사람들은 좌선도 했을 거야 하고 얘가 시킨 대로 또 하고 뭘 해요? 왜냐하면 이미 이건 지나간 과거의 경험. 왜냐하면 경험의 내용만 알고 이 순수한 경험의 근본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확실하게 탁 본 사람 저 아직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물이 맑아지듯이 머릿속에 항상 끓고 있는 이 번뇌망상을 좀 가라앉히는 그런 노력은 아니라니까. 혹시 그런 개성 못 들어봤어요? 번뇌를 끊어 없애는 것이 뭐예요? 번뇌를 끊어 없애려는 것이 병을 더하는 것이요. 재단 번뇌 중중병이요. 그 다음에 취향벌이 역시 사다. 절집에 가면 주련으로 그렇게 써놨어요. 그게 예전에 무슨 과거 급제한 사람이 어느 선사 만나고 깨닫고 오도성인데 번뇌를 끊어 없애는 것이 병을 더하는 거다. 왜냐하면 도깨비 씨름하는 거예요. 본래 없는 놈이 저건 번뇌하고 그림자 싸움하고 있다니까. 번뇌가 끊어질 날이 없어요. 우리의 예상은 번뇌가 옛날에 어떤 큰 스님이 제팔 뭐 어쩌고 뭐가 없는 상태. 그게 관념에서만 가능해요. 진공은 과학 실험실 상태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관념, 조건적인 거야.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 의심이 안 녹아요. 뭘 해야 될 것 같다는 그게 안 멈추는 거예요. 그게 둘, 셋, 천차만별을 만든 그게 생사의 근본인데 그걸 자기로 여기고 그걸 공부하는 자로 여긴다니까. 여기는 공부할 자가 없어요. 깨달을 자가 없어. 그래서 깨달음이 없어. 예? 그게 꿈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마저도 버리라고 건강했던 거예요. 법마저 버려야 하거든. 법이 있으면 반드시 둘이고요. 시부도 해보십시오. 소 사라져요. 그래, 소 찾던 목동도 사라져. 근데 어떤 사람은 똥분이 쑥 빠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 말이 뭐냐면 통 밑이 쑥 빠진다. 이 통 밑이 쑥 빠진다는 뭐냐면 아무것도 안 남긴다 소리예요. 실제로 보십시오. 선생님의 경험을 잘 보세요. 우리가 실제로는 우리 경험 속에 아무것도 안 남아 있는데 과거의 기억이나 불쾌한 뭐 감정이나 이런 게 뭡니까? 그게 집착의 형태로 남아 있어요. 집착하고 있으면 몇십 년 전에 경험했기 때문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이거는 전부 요즘은 이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정보가 이렇게 디지털화 돼 있어요. 그래서 조건만 주면 탁 튀어오르는 거야. 예.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게 왜 튀어오르냐? 집착 때문이에요. 집착 때문에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음에 하나의 집착도 남기지 않으면 그게 뭡니까? 가만히 내버려둔 거예요. 그럼 저절로 이 무상한 어떤 사라져요. 그리고 마음을 쉬면 쉴수록 이게 상대적으로 또렷해지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왜냐면 더 밝아질 수가 없어. 물은 몰래 맑았어. 근데 흙탕물에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2년 따라 흙탕물에 뒤섞여서 뿌얘졌는데 그래서 이게 무위선, 무심선인 거예요. 선은 함이었고 본래 그래서 함이었고 어떤 마음을 써서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뭐냐면 한 마음이 생겨나면 가지가지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할 일이 많아져. 번뇌가 한둘입니까? 84,000도 모자란 숫자죠. 그러니까 번뇌를 없애면 이건 요괴와 똑같아서 딱 반을 쪼개면 둘이 되는 거예요. 히드라처럼 탁 목을 쳤는데 2개, 4개, 8개 무한급수로. 그래서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본래 없는 거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면 저절로 사라져요. 날이 밝으면 꽃기호 다 굴면 여명이 도달하면 썩은 빗자루 몽둥이에 불과했어요. 도깨비라고 도깨비. 그러면서 그 번뇌가 바로 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증도가에서 군불견가 그대는 보지 못하는가. 뭐지? 무슨 한도인? 절악무의한도인. 배움을 끊어버린 함이 없는 한가한 도인은 부재망상 불구지다. 망상도 재활이 하지 않고 참됨도 구하려 하지 않는다. 둘 다 마음의 추동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움직이면 흙탕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관이 있으면 객관이 있어요. 심생 종종 법생, 심멸 종종 법멸이니까. 아까도 그 질문했지만 그럼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예. 근데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는 그 견해도 지키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당장 바로 지금 눈앞의 사실에 내가 통하느냐 마느냐. 만약에 안 통했으면 다 쓸데없는 이론이야. 이거는 단박에 이 자리에 통해야 되는 거예요. 단박에 이 자리에 통합니다. 이미 통해 있어요. 아니 너무 쉽게 이해라고 긍정하지 마십시오. 진짜예요, 진짜. 진짜여야 돼요, 진짜. 사람들은 특히 오랫동안 수행했던 사람들은 그걸 못 나요. 수행을 통하지 않고 깨닫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 생각이 그걸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아까 말했듯이 지발로 지가 공을 차고 있다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초심자가 빠르다고 하는 거예요. 알면 독이 된다. 그게 직연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초심자는 그래서 행운은 있는데 근데 초심자이기 때문에 쉽게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뒤가 문제야. 근데 이렇게 막 오랫동안 찾았던 사람은 이게 오래 걸릴 수 있어. 몇십 년 만에 드디어 이 소식을 알았다는 사람 제가 많이 만나봤어요. 다 늙어서. 그러면서 그분들이 내가 젊을 때 그걸 알았으면. 근데 그때는 시절이 아니었어요. 지금 딱 시절이 딱 바로 지금 이때밖에 없어.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자기가 분명히 알아본다고. 이것밖에 없다는 사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헛된 것들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헛된 것에 대한 그런 환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여기에 집중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초심자는 특히 젊어서 이걸 읽지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보면 20대에 이걸 알았던 친구들 많아요. 근데 지금 공부한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시간을 이렇게 올곧게 이거 하나뿐이다 못해. 근데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온갖 그런 우리가 헤매고 방황하는 게 이 공부에는 절대 버릴 게 없다니까. 그 방황이 이 공부를 한번 만나게 되면 탁 이 자리에 안착하게 해줘요. 체험에 소가도 받고 공부 그 좋았던 경계를 잃어도 봐야 돼. 그래야지 그 경계에 대한 미련이 사라져. 그게 착각이었구나. 그게 경계였구나. 그러면서 이 자연스럽고 순수한 존재 자체로 아무 구함이 없는 이게 만족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예.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밥 먹고 나서 예. 또
요새는 못 들었던 선법적 유튜브로 출근 예. 듣는 일이고 예. 출근하면서 또 USB 꼽아가지고 선법 들으면서 출근하고 점심 먹고 나면 또 한 40분 끼에 또 꽂고 예. 산책하고 예. 그런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잘못되면 아니. 잘못된 게 없다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귀가 빠지게 듣다가 이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아마 경험하신 분들은 나중에 경험담 좀 들려주세요. 어떤 사람은 귀가 빠지게 들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리고 그러다가 소식 온 사람도 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 노력 안 했는데 그냥 저절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 편차가 크죠. 그러니까 이 어떤 식으로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예. 이래야만 된다는 건 없어요. 몰라.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간절하라. 이 소리밖에 못해요. 예. 그냥 간절하라.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제일 쉬운 길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바로 지금 이거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도 만약에 한참 찾거나 뭔가 금방 체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지금 요것뿐이다 했으면은 그럴 것 같아요 하면서도 안 그랬을 거예요. 제가 저 또한 놀라는 게 뭐냐면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저 또한 2003년도에 이런 일이 있구나 했어요. 그리고 어떤 모종의 경계를 체험했고 그 체험의 여운이 제법 오래 갔어요. 그래서 난 그건 줄 알았어요. 그런 상태인 줄 알았어.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경계가 싹 사라졌어요. 예전으로 돌아간 그 이상한 느낌. 뭘 잃어버렸던 그 상실감이 이걸 찾기 전보다 더 나를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또 헐떡거리면서 찾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내 예상은 뭐냐면 이걸 다시 체험해야 되고 그 체험을 이제 두 번 다시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럴수록 그 찾는 마음이 바로 고통 자체였던 사실 그때 못 돌아갔어요. 그리고 진짜 우연인지 필연인지 시골에 어떤 노스님 한 번 만나가지고 도시 변두리에 노스님 하나 만들어서 꿈 꿔봤지. 예. 꿈속에 너도 꿈 아니냐? 일체가 꿈 아니냐? 그 말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휙 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까지 내가 했던 그 모든 추구가 뭐지? 뭘 찾고 있었지? 예? 그 찾는 물건 내버려두고 찾고 있는 이건 뭐냐 이거야. 어디서 찾고 있냐? 그거 한번 돌아보는 순간 휙 하고 날아가 버렸어요. 10년 동안에 그 풀리지 않았던 의문이 싹, 왜냐면 의문이 거짓이었던 거예요. 답을 찾은 게 아니었어. 그러자 너무 당연하게 있던 이 사실을 더 저를 기가 막히게 했던 건 뭐냐면 이거는 내가 2003년도에 무슨 체험하기 전부터 있었던 그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그 깨달음의 경계에 대한 집착이 싹 떨어져 나가요. 그러자 진짜 가린 게 없어. 그 모든 게 이대로 이것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지킬 게 없고 그러면서 점점 힘이 빠지기 시작해요. 점점. 그리고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점점 어떤 뭐 지식 뭐 어떤 느낌에 대한 욕망 추구 그런 게 사라지고 그냥 이대로 만족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줘? 이 텅 빈 체험. 그래서 억지로 말하는 게 뭐냐면 지금 맞대가리 없는 이 경험이다. 이 체험이다.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나름대로 요령껏 표현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어린 시절의 체험과 같다. 그 단순하고 순수했던 그 시절. 그냥 존재 그 자체가 행복이었던 그 경험이었어요. 내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4살, 5살짜리는 없어요. 걔네들한테는 유일한 순간 지금 이 순간이야. 과거에 대한 그 부채의식 그런 거 없어요. 쌓아놓은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 본래 상태였던 거예요. 그제서야 이걸 알아봤던 거예요. 이 모양 없는 것을 알아보고 알 거 없는 걸 알았던 거예요.
기가 막히고 이 소식을 어떻게 알았으랴. 불교와 외도가 다른 점이 딱 이거네요. 어떤 대상에 대한 추구가 아니었던 거예요, 불교는. 어떤 능력이나 어디로 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기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자기로 돌아가는 길. 자기가 자기임을 아는 거예요. 진정한 자기임이 뭐냐 이거 자기임. 이 변하는 육체 감각. 이 변하는 육체 감각이 우리한테 얼마나 무상함을 느끼게 해줍니까? 나날이 거울 볼 때마다 드러나는 아침마다 이 기력이 쇠하고 이 무상함. 그걸 자기로 아니까 거기에 심리적으로 끄달리고 그런 거죠. 근데 진정한 자기는 뭐냐? 바로 보고 있는 그 자체인데.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느끼고 있고 알고 있으면 이 자체인데 이것이 어떻게 성해진 적도 없지만 매해진 적도 없어요. 여기서 느껴지는 것들만 변화가 있었던 거야. 이것 자체는 마치 변함없는 어떤 영원한 빛. 그래서 모든 종교, 동서고금의 종교 전통에서 이걸 빛에 비유하는 거야. 빛은 자기 존재 증명을 위해서 다른 타자가 필요 없어요. 자기가 존재 증명 그 자체야. 독존한다고 홀로 비추고 있어. 모든 대상과 함께. 우리가 그래요. 지금 잘 보십시오. 자기 경험을 보세요. 지금 내 신체 일부와 내 눈앞의 공간을 그냥 언제나 그래요. 아무리 고개를 돌리고 어제 똑같았어요. 나도 이 전체의 일부로서 늘 변했어요. 이 안에서 변화가 있었다니까. 이 안에서 변하지 않은 건 없어요. 모양으로서. 10년 전에는 이거보다 훨씬 젊었던, 훨씬 기운도 셌던. 그 다음에 10년 전 이 풍경이 아니었어. 내 자식들도 이 아니었어. 경험도 달랐어. 근데 똑같은 게 있다니까. 그것은 어떤 대상은, 어떤 모양은 아니에요.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내가 갈 수 있는 내 최초의 기억에도 바로 이거였어요. 제 최초의 기억, 거울 보고 놀랐던 기억도 형상에 대한, 내가 저 형상이란 말인가. 분별 속에 떨어져 버린 거야. 그때도 거울을 보고 있는 나와 거울에 비춰진 나와 거기서 느껴진 모든 감정을 드러내고 있던 이 자리는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이 인연을 잃어버려도 또 다른 인연이 또 이 경험을 반복한다.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동념즉괴라고 해요. 생각만 움직여도 어긋났어. 그러면 생각 움직이기 전은 뭡니까? 이게 분명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 움직이기 전은 뭡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이 생각이 움직이기 전에 이게 실감이 돼야 돼요. 그런 식으로 이걸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점 말과 생각은 쉬워져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그 말과 생각 때문에 그 진흙 떠돌던 그 부유물들이 싹 가라앉으면 맑고 투명한 요것만 또렷하게 드러난다. 자기가 바로 그것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초호의 의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해소되지 못했던 불안, 공포, 불안전함, 불충분함. 우리 인간은 이상해요. 나 이제까지 자기가 완전하다고, 진짜로 완전하다고 믿는 사람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세상을 보면 저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인데. 근데도 저 내면 어딘가요? 그 사람만이 아는 그게 있어. 왜? 그건 자기가 만든 거기 때문에. 어떤 개체성을 가진 존재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을 꿈꾸고 끝없이 불사를, 변함없는 걸 꿈꿔요. 근데 그것을 엉뚱하게 하나의 형상으로, 대상으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일로 돌아올 줄 몰라. 바로 그 불안, 그 공포, 그 불만족, 바로 그 자리라고. 번뇌 그대로 깨달음이고 바로 출발지가 내 도착점이었어요. 여행은 시작되기도 전에 끝나버리고, 그리고 아무리 방황하더라도 이 자리로 돌아오지 않으면 여행은 끝난 게 아니에요. 구도 여행은 계속돼야 돼요. 이 남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남자들은 이해하려고 해요. 이해하려고 하는 건 정복력이고 소유욕이야. 이거는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 이심전심은 뭐냐면 내가 지금 느끼고 맛보는 걸 당신도 느끼고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거밖에 없으니까. 왜냐면 이게 없으면 우리는 소통이 안 돼요. 지금 이 순간에 이 소통이라니까.
이건 말이 아닌 소통이에요. 언어가 아니야. 개념이 아니야. 이건 너무나 직접적인 거기 때문에 생각에 속으면 이 단순한 걸 우리는 경험하고 있으면서 그 생각에 가려버려요. 그래서 왜 여성들이 이 모든 종교나 이런 데 보면 왜 여성들이 많냐 이거예요. 기본적인 거예요.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공감 못하면 기본적으로 사랑이니 자비니 공감해, 공감. 메마른 이성은 공감할 줄 몰라요. 항상 자기를 분리시켜. 항상 자기는 빠져나와. 항상 구계자가 돼서 맨날 멀뚱멀뚱 관찰이 나요. 자기가 바로 그것이란 경험을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목마른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이제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이 폐해져 있던 네. 골로 따라 들어가는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게 힘들죠. 처음에는 그래서 힘이 들어요. 그거는 아까 말했듯이 한 번 새로운 변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변화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계속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아, 이제 먼저 뭐 좀 아셨습니까? 그럼 10년쯤 공부하세요. 10년쯤 하면 그러면 변한다고요. 왜 우리 사람 구실할 때 보면 한 10살쯤 되면 이제 바깥에 내놓을 수 있잖아요. 혼자 놔둬도 이제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는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또 실수한다고. 성냥 엄마 아빠 없는데 성냥 치커다 불내버린다고. 예? 장도 깨버리거나. 그래서 한 10년 정도는 꾸준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노력은 해야 돼요. 그건 노력 아닌 노력이에요. 노력. 아까 말했듯이 뉴런 바뀌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헬스장 가서 한다고 뉴런이 빨리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이해가 안 돼. 알 수 없어.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의식은 뭐야? 안 되니까 혼자 팔딱팔딱 뛰는 거야. 빨리. 왜? 우리 왜 생각 씁니까? 효율적으로 살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기억을 저장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설계도 짜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걸 잘해. 항상 불안에 시달려. 너무나 그게 일반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는 관찰자 입장에 있어야 돼. 항상 남을 의식하고 살아. 그래 목이 뻣뻣하고 부자연스럽고 말랑말랑하지가 않아요. 공감해야 돼, 공감. 그러면 빨라요. 이심전심의 길은 바로 지금 이거다. 바로 지금 당신이 느끼는 거다. 이 말 한마디에 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경험을 우리는 이거 잘 몰라. 왜냐면 경험의 내용물에만 자꾸 속아. 이게 말은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하려는 메시지 딱 한마디라면 바로 이 경험의 내용물에는 경험 그 자체를 보라고. 경험하고 있다는 이 사실. 근데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경험이 아니에요. 경험하고 있다 안에 경험의 내용물들이 끝없이 바뀔 뿐이에요. 이 자연스러운 존재. 그냥 손 한번 들고 어떤 것도 따라오면 안 돼요. 모든 변화는 이건 변화죠. 근데 이 변화가 가능한 거 뭐냐? 끝없이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 변화가 나타날 때 보면 시간의 경과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시간의 경과를 아냐? 왜냐하면 변화를 알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매 순간의 변화는 변화하지 않는 거라고요. 그게 항상 배후에 있어. 근데 변화는 경험돼. 근데 변화하지 않는 것은 절대 경험되지 않아요. 그 경험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이건 야바의 게임이지. 공갈빵이야. 공갈이었어. 거짓부렁이었어. 뻥이었어, 뻥. 그럼 경험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경험이라고요.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얻는 게 없다고 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얻은 것이다. 예선서의 개성이에요. 그 기가 막힌 소식은 지음자만 알 수 있어. 하하. 저 사람이 내 간지러운 곳을 긁어주네. 어떻게 내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나? 그래서 천년 만년 지나도 항상 늘 눈앞에서 만나는 것 같아요. 이 경험.
포기만 안 하시면 돼요. 포기하지 마시고 선입견을 모두 내려놓으세요. 그게 제일 힘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뜨거운 맛을 보시는 것도 좋아요. 저도 그랬어요. 전 우리 집사람 아니었으면 여전히 울고 있을 거예요. 지금 갈날이 다 돼가지고 갈등이 불 떨어졌어요. 예. 바로 그 마음만 놓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이 지극하고 지극하면 나도 모르는 소식이 한번 와요. 나도 몰라요. 간절하고 지금 정말 순수해야 돼요. 딴 거 바라면 안 돼. 이 알 수 없는 이 경험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경험이에요. 언제나 지금 하는 경험이지 옛날에 한번 했다? 언젠가 할 것이다? 에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 여기서 그 경험을 잡으려고 하거나 찾지 말고, 왜냐면 자기가 바로 그 경험 자체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제일 하기 어려워요. 막 팔떡거릴 거. 그래 뭘 들어 좋아요. 근데 들을 때는 좀 운동도 하시면서 들으세요. 걸으면서 그냥 음악 듣듯이 들으세요. 어떤 기대도 하지 말고. 그러면서 가만히 시간을 보내보세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새에 때가 되면, 시절 인연이 되면 뭔가 변화가 올 거예요. 극단은 극단으로 통하거든요. 완전히 몰입하거나 아니면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똑같은 자리에 도달하게 돼요. 오늘은 책 할 시간이 없네요. 너무 장시간 제가 중원부원 떠들었습니다. 자, 피곤하실 텐데 이만 마칠게요. 아닙니다. 이거 고생들 하셨네요.